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그 화려하고 신비로운 궁궐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달빛이 스며드는 창덕궁의 밤, 교태전에서 은은한 등불이 깜빡이는 그곳. 왕비의 방 안에는 매화향이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바람의 휘장이 살짝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해요. 왕비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부러움을 받는 존재지만 그 아름다운 꽃잎 아래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할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비밀이 숨어 있죠. 조선왕조실록에 먼지 쌓인 페이지들, 승정원 일기의 잉크 냄새, 사극 드라마의 드라마틱한 장면들, 그리고 야사에 전해지는 재미난 속설들, 이 모든 걸 모아 오늘은 왕비의 은밀한 일상을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해요.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웃음과 한숨, 감동과 놀라움이 섞인 이야기로요. 마치 옛날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처럼 가슴이 살짝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조선의 그 은밀한 밤으로 함께 떠나보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감사하게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먼저 왕비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새벽의 풍경부터 그려볼까요? 궁궐의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새벽녘, 왕비는 침상에서 눈을 뜨며 가벼운 한숨을 쉬어요. 아, 또 이 무거운 치마와의 전쟁이 시작이구나 하며 속으로 투덜거릴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왕비의 옷차림은 그냥 예쁜 옷이 아니에요. 속속 고투부터 시작해 치마 저고리, 꽃무늬 치마, 그리고 외투까지 최소 10겹, 아니 때론 15겹까지 쌓여 있어요. 이 옷들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화려하지만 무게는 작은 산처럼 느껴지죠. 혼자서 입고 벗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왕실의 엄격한 예법이 왕비의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스타가 바로 매화대예요. 야사에 따르면 이 매화대는 단순한 화장실 의자가 아니라 왕비의 위엄을 상징하는 작은 예술품이었대요. 나무 프레임에 오색 비단을 씌우고 매화 문양을 새긴 금속 장식으로 치장된 거예요. 아래엔 백자 항아리나 청동 용기가 숨어 있고 사용 후엔 매화 향초를 피워 올려 공간을 꽃밭처럼 정화하죠. 사극에서 왕이 이동할 때 쓰는 매화틀처럼 왕비 버전은 더 세련되게 5개나 준비됐다고 해요. 상상해 보세요. 왕비가 그 위에 앉아 있으니 마치 매화꽃이 피어나는 듯한 로맨틱한 장면. 하지만 그 뒤엔 웃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한 야사 에피소드에 따르면 중종 때 왕비가 매화대를 너무 세게 앉아서 항아리가 살짝 기울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 소리에 궁녀들이 황급히 달려와 고치느라 왕비는 속으로 이 매화가 내 인생의 장애물인가 봐 라고 웃었다고 해요. 이런 작은 실수가 궁전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유머가 됐죠. 이제 그 은밀한 순간을 더 가까이 마치 몰래 엿보듯 들여다볼까요? 왕비가 그 필요를 느끼면 절대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해요. 대신 은은한 은종을 살짝 흔들어요. 그 맑은 소리는 궁녀들의 귀에만 스며들죠. 대기 중인 3명의 세수간 궁녀이들은 왕비의 그림자 자매처럼 24시간 교대로 서 있어요. 야사에 전해지는 재미난 이야기처럼 겨울엔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여름엔 얼음 덩어리를 안아 시원함을 유지하죠. 종소리가 울리면 30초도 안 돼 오색 칸막이가 펼쳐져요. 높이 2치, 너비 한 길의 얇은 첫 내장이 왕비를 완벽히 둘러싸요.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치마 관리의 대모험이 시작돼요. 좌우 두 궁녀가 치마를 양쪽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뒤에 선 궁녀가 벨트를 풀어요. 손끝으로만 만지며 시선은 바닥에 고정. 이 과정이 10분, 아니 때론 15분 넘게 걸린다고 해요. 팔이 저려도 다리가 떨려도 한치의 움직임 없이 버텨야 하죠. 실수하면 궁궐 규율에 따라 채찍 50대나 더 심하면 유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극에서 이런 장면은 로맨틱한 궁중 로맨스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코미디 영화예요. 왕비는 속으로 이 치마들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차라리 바지 입고 싶네. 라고 투덜거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야사가 나와요. 인조시대의 한 기록에 따르면 왕비가 급한 바람에 칸막이가 제대로 안 펼쳐져서 한 궁녀가 황급히 자신의 치마로 가린 적이 있었대요. 그 순간 왕비와 궁녀가 눈이 마주치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 궁녀는 훗날 은밀한 보상으로 은자 한 주머니를 받았지만 그날 밤 궁전은 억눌린 웃음소리로 가득 찼대요. 이런 에피소드가 조선의 야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죠. 감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왕비의 그 고독한 순간에 궁녀들의 헌신이 얼마나 따뜻한 빛이 됐을까요? 사용 후엔 또 다른 의식의 무도회가 펼쳐져요. 왕비는 직접 닦는 법이 없어요. 뒤 궁녀가 정결지로 부드럽게 마치 아기 돌보듯 세척하죠. 이 정결지는 원주나 청주의 최고급 느티나무 한지예요. 100번 이상 두드려 얇고 부드럽게 만들고 참기름을 발라 피부에 자극 없이 한 번에 3장에서 5장, 아니 때론 7장까지 써요. 연간 1만 장이 왕비 전용으로 공급됐대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궁녀는 대변과 소변의 색깔, 냄새, 심지어 혈액의 양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국가적 건강 프로젝트였거든요. 영조 25년 실록에 나오는 대로 왕이 매일 아침 그 기록을 확인하며 왕비의 식단을 조정했어요. 동의보감에 따라 소화 분량을 예측하고 약탕을 지어내죠. 상상해 보세요. 왕비의 가장 사적인 비밀이 왕의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극에서 이런 장면은 왕의 애정 표현으로 로맨틱하게 그려지지만 야사에선 유머러스한 버전이 더 많아요. 세종 때 한 왕비가 오늘 매화향이 너무 강해. 내 비밀이 왕께 다 드러날 판이야. 라고 궁녀들에게 농담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말에 궁녀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폐하께서도 매화향을 좋아하시니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이 작은 대화가 궁전의 무거운 공기를 가볍게 만들어줬죠. 감성적으로 이건 왕비의 삶이 얼마나 통제된 감옥 같았을지 상기시켜요. 자유로운 몸뚱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뒷정리 과정 이게 또 하나의 궁중 코미디 쇼예요. 매 화대는 끓는 물로 10분 이상 헹구고 쑥물로 2번 씻고 산다무 연기로 소독한 후 햇볕에 말려요. 이 3중 소독은 현대 과학으로 봐도 놀라운 위생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비들이 향수로 냄새를 가렸던 시대에 조선은 이미 이런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었죠. 분뇨는 왕실의 황금 자산이에요. 새벽 4시에 궁녀들이 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운반에 발효시키고 궁박 농민들에게 팔아요. 뇌물을 주며 사려는 이들로 시장이 북새통이었대요. 야사에 따르면 이 황금 비료로 재배된 쌀이 다시 왕실에 바쳐지며 순환됐다고 해요. 웃기지 않나요? 왕비의 가장 사적인 것이 궁궐 밖 농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한 재미난 에피소드로 숙종 때 왕비의 분뇨가 특별히 영양가 높다 소문이 나서 농부들이 줄을 서서 샀대요. 왕비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농부들의 은인인가 봐 라고 웃었다고 해요. 이런 유머가 왕비의 고독을 달래줬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흥미롭게 계절별로 이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겨울엔 매화대 아래에 뜨거운 돌을 깔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엔 얼음으로 차갑게 유지했대요. 월경 때는 더 두꺼운 천으로 고통을 감추고 궁녀들이 특별 약초를 넣은 물로 세척했어요. 여행 중 가마 안에서 용변할 때는 소리와 냄새를 차단하는 특수 이동 매화대가 필요했고 그 무게 때문에 가마꾼들이 고생했다는 야사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왕비가 가마 안에서 이 가마가 내 매화대보다 불편하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모습. 사극처럼 이 이야기들은 로맨스와 스캔들을 더해 재탄생해요. 광해에서 왕의 매화틀이 코미디로 그려지듯 왕비의 매화대도 웃음과 한숨의 소재가 되죠. 하지만 궁녀들의 시각에서 보면 감동적이에요. 이름조차 실록에 오르지 않은 그녀들, 밤새 대기하며 피로에 지치지만 왕비의 작은 미소 하나로 버텨냈을 테니까요. 조선의 야사는 이런 일상을 통해 계급의 아이러니를 속삭여요. 왕비는 세상의 꽃이지만 그 뿌리는 궁녀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유머 속에 있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 끝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매화향이 스며들었기를 바래요. 조선 궁궐의 비밀처럼 우리 삶의 사소한 일상도 이렇게 소중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웃으며 한숨 쉬며 감동받으며 다음에 또 만나요. 더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